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준 남자 경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6일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자에 듣는다 마지막 순서로 윤건영 성주교대 교수를 지난 13일 청주수동 충북 메이크TV 미니 스튜디오에서 만나 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교육대학교 윤건영 교수입니다. 먼저 충북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만사 형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그 충북 보은 해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받고 청주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마치고 87년 9월에 강남에 있는 대치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대학원에 다시 입학을 했고요. 박사학위 마치고 94년 3월에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28년째 초등학교 예비교사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충북 교육이 이제까지 큰 전통과 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가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이 앞으로도 큰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북 교육의 한 가족으로서 이제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윤 교수는 공교육에서 받아온 혜택을 온전히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초중고를 충북에서 나왔고 또 28년 동안 평생 충북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충북의 교육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충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북의 교육의 현황과 또 미래의 과제에 대해서 책임을 꼭 져야 될 그리고 역할을 해야 될 당사자로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평생을 공교육에서 배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이제는 온전히 사회에 다시 환원하겠다, 봉사로 대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충북의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더 이상 충북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큰 틀에서 바꾸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모든 교육의 근간이 바뀌어야 되고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능력이나 지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충북교육에 반영하는데 제가 그동안 배운 지식과 또 제가 교사로서 또 대학의 조교로서 그 다음에 중학교 교사로서 그 다음에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충북교총회장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4년 동안 역임하면서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는 김병호 충북교육감이
지난 8년 충북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열었고 미완성인 행복교육을 위해 3선이 필요하다는 출마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교육계의 수장에 상당히 경직된 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김병우 교육감 체제로 충북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임하면서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최근에 어느 인터뷰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충북교육의 방향을 크게 바꾼 그런 시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북교육이 그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큰 방향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좀 우려스러운 것은 8년 동안 이루어진 그 업적을 더 이상 바꿀 것이 없는 것처럼, 이제 완벽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여러 계기에 발언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루어놓은 것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체제가 경직되고 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시대적인 문제의식과 또 대처하는 방향에서 조금은 아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윤 교수는 충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모창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교수는 충북교육청이 나쁜 비리 의혹으로 2번씩이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교육 현장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교육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 교육청 밖에서 많은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학력저하 문제, 또 인성의 미흡함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 교육 체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학력이 저하됐다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교육부 장관 스스로가 최근에 학력 저하에 대해서 시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불구하고 충북교육에서 학력 저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보면 충북 현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안에 의해 나타난 민원 문제,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소통 부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주기적으로라고 할 정도로 지사와 큰 현안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막말이 오가는 결례까지 범한 것을 보면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대응하는 방안을 보면 이것은 많은 지역 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기도 했고 당사자들한테는 큰 상처를 준 그런 것도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납품 비리 문제 때문에 이틀이나 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사기도 저하시키기도 했고,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을 위해서
제대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꿈과 끼를 구현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충북교육의 당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교수는 충북 고교학점제 조기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충남의 삼성고를 다녀왔는데 그곳은 이미 충분한 인적 자원과 교육 공간을 2009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준비가 미흡한 충북이 조기 시행에 의미를 둘 경우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공론이라고 전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교육과정의 여유를 통해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살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학년 그 시기에 꼭 갖춰야 할 기초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평생의 단점으로 고착화될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는 충북교육이 시대에 적응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행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 비전 제시에 부족했고 과거의 성찰을 바탕으로 한 현재 교육 개선과 미래 비전 제시가 함께 이루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소통 부재나 안이한 인식의 대처 방안이나 또 최근에 교육 중에 나타난 이런 현상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충북의 최대 현안은 이것은 충북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충북에서도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년에 올해 고시가 되기도 합니다만 2022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과 학교 현장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충북에서는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고교 학점제 제도 도입을 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오히려 조금씩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한편으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을 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북에서는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처방이 부족해서 이미 이 제도상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로서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가장 걱정거리가 아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문제점을 좀 확인하고 또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충남의 삼성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미 그 삼성고등학교는 2009년 교육과정을 근거로 지금 주장하는 고교학점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그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 있었고 또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전공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그 인적 그 자원이 갖춰져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는 그게 학급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미리부터 학생들의 선택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준비가 치밀해야 되는데 기존의 교육과정 가지고도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와 그것이 진행될 때 그 도시와 농촌의 특성에 맞게 그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본래 근본적인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실제 그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과정이나 결과는 열악한 환경에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학교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교육의 혜택이나 교육과정 운영에서 파행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론입니다. 특히 충북에 있는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현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초기에는 자유학기제라고 했는데 이제 자유학년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근본 취지나 또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에서 학교 생활에서의 여유로움도 줄 수 있고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상당히 그 의미는 또 취지는 또 그 과정은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의 결과가 많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실제 역기능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문제도 이것을 그냥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그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정말 그 학년, 그 시기에 꼭 습득해야 되고 꼭 갖춰야 될 기초 소양이나 생활 태도나 기초 지식을 함양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 진학하고 평생 그때 있었던 그 약점이 그 자신의 단점으로 그것이 고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우리가 대응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초학력,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고 심지어는 읽기, 쓰기 등 기초 문해력까지도 지금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충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단기적으로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고 중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교육과 진화해야 하는 충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한 공감과 동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현대의 공교육은 해방 이후 근대적인 공교육 체제가 수립되면서 특히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현 제도가 정착됐고 80년대, 70년의 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7대 교육감께서 충북교육을 주도하고 계신데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충북교육에 대한 반성과 또 현재 우리의 상황 그리고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될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충북교육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시대에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 충북교육의 방향을 보면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계에 나타나는 현황을 보고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하고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체제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현재 하나이가 웃으면 온 마을이 행복하다는 등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가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걸 보면 그런 행복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는 충북교육도 큰 틀에서 새로 뭔가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육은 지속 가능한 것이 되어야 된다. 과거에 있었던 보수적 교육이나 또 진보적 교육이라고 말합니다만 이제는 또 새로운 더 융합된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이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 뭐 최근에 그 교육감과 지사의 논쟁에 보면 보육하는 어린이와 교육하는 유치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그 관리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만,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평생 배워야 되고 교육이라는 단어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교육을 통해서 죽음에 이른 단계까지, 죽음의 교육까지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학력 격차 문제, 빈부 격차 이런 문제, 뭐 다양한 문제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제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부터 지구촌을 더 나아가 이제 우주적 관점까지 우리가 교육의 관점이나 교육의 방법이나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을 주도하면서도 뭔가 기존에 있었던 장점과 기존의 그 고유성은 잘 보존하면서도 새로 등장하는 과제나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게 되겠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공감도 하고 동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그 공감과 동행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행복, 상상, 연대라는 가치도 제시하고 싶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다음 주 공지 출마 기자회견에서 행복 상상연대에 대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북교육의 미래 비전과 가치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관점이나 교육의 방법이나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을 주도하면서도 뭔가 기존에 있었던 장점과 기존의 그 고유성은 잘 보존하면서도 새로 등장하는 과제나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게 되겠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공감도 하고 동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그 공감과 동행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행복, 상상, 연대라는 가치도 제시하고 싶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다음 주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그 충북교육의 비전이나 목표나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충북 도민들께, 학교 현장에 계신 만 선생님들께 보고하고, 또 그분들의 뜻을 또 모으고 조언을 받아서 점점 새로운 충북교육의 비전을 제금을 만들어 놓고 그걸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비전이나 핵심 가치를 서로 정립하고 구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는 반김병호 후보 단일화 단순 선거구도의 과학적인 접근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충북교육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에선 단일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충북 여러 곳을 다니면서 충북교육에 대한 조언이나 또 충언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누군가가 나선다고 그럴 때 그거를 어떤 방법이나 또 전략을 가지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일화 얘기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북교육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뭔가 더 늦기 전에 바꿔야 되겠다는 그 대의 명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고 뜻이 같고 서로 신의가 있고 지난 선거의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서로 믿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고
그런 파행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충북교육의 위신이나 충북교육의 현장에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나 방법과 주도 세력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된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정치와 경제가 현대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면 교육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주어질 선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김병훈 충북교육감이 실패한 교육감이 돼서 안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가 선택한 교육감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국민 전체가 미래 충북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진정 후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 능력을 깨우쳐줄 수 있는 동행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교육 현장에서 후학 양성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선생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정치나 경제는 현재 먹거리를 해결한다든지 가치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라면 교육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기성세대가 20-30년 후에 이 사회를 책임질 후세대들에게 주어야 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교육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현 교육감이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훈 교육감은 성공한 교육감으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현 교육감이 잘못한다면 그거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육감이 집행하는 모든 역할이나 기능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초중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함양한다든지 꼭 그때에 그 시기에 필요한 경험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 모두의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범하는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충북교육은 우리 모든 도민이 합심협력해서 지방자치도 그렇고 교육자치도 그렇고 시, 군, 도, 도시농촌 우리 모두가 합심협력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교육이 상황에 따라서 형식적인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수치에 의해서 성과를 따지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후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기성세대와 후세대가 공감하고 동행하면서 우리의 현재가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현재 충북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도 발언했습니다만 현재 모든 교육이 그래도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학교 현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게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교육감 출마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